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1,022억 5천만 달러,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직전 최고치였던 5월 수출액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한 달에 1,000억 달러 넘게 수출하는 나라는 전 세계의 독일, 중국, 미국뿐. 이번 기록으로 수출 4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출 실적을 이끈 건 이번에도 반도체였습니다. 전체 수출액의 약 44%,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석 달 연속 300억 달러를 웃돌았던 반도체 수출, 이번에 처음으로 400억 달러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AI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거의 묻지마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멈출 때까지는 지금 같은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유가로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이 증가한 것도 6월 실적을 떠받쳤습니다.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4,967억 달러,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은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1조 불 가능성은 지난번 5월 발표 때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보통 하반기에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출이 수입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달 무역 수지도 361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00억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송락입니다. 일주일 전 제품 가격을 15에서 20% 일제히 올린 애플. 팀 쿡 CEO는 메모리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크게 오른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부품 가격 인상은 처음 본다. 100년에 한 번 있을 홍수라고도 했습니다. 전 세계 기업이 AI 투자로 메모리 칩을 앞다퉈 찾으면서 D램 가격은 불과 석 달 사이 1.3배, 낸드는 1.6배 뛰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사이에 3배가 된 이유입니다. AI 투자 열풍이 부른 우리 수출의 성장은 이제 반도체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서버와 저장 장치 주문이 폭증하며 지난달 컴퓨터 관련 수출은 300%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침체에 빠졌던 철강도 데이터 센터 자재 수요로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수출 실적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가 가격 상승에 주로 기대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럴 때 수요에 맞게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면 수출 실적이 더 좋아지겠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생산 설비를 늘리는 데는 몇 년이 더 필요합니다. AI 투자 열기가 식으면 수출 실적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동전의 양면으로 보입니다.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빅테크들의 투자가 둔화가 되기 시작하면 수출도 조금씩 둔화가 되는 국면으로 반도체가 이끄는 수출 신기록에 머무르지 말고 다양한 수출 산업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우리나라의 역대급 수출을 이끈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죠. 그런데 이 두 회사가 미국에서 난데없이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미국의 마이크론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원고는 중소 PC업체 3곳과 소비자 14명. 혐의는 반독점법 위반과 D램의 가격 담합이었는데요. 전 세계 D램 반도체 공급의 약 90%를 차지하는 이 세 회사가 의도적으로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올렸다는 주장입니다. 이제 그 결과 지난 4년간 소비자용 메모리 가격은 700% 폭등했고 결국 IT 완제품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통상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하면 한 회사쯤은 공급을 늘려서 이익을 챙겨갔을 텐데 3사 모두 동시에 공급을 줄이는 게 수상하다는 겁니다. 마이크론이 소비자용 D램 브랜드 크루셜 사업을 폐쇄한 것도 언급을 했고요. 2005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법무부 담합조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약 1조 원의 벌금에 합의했던 전력도 소송의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소송이 제기된 당일 애플이 대대적인 가격 인상에 또 나섰습니다. 메모리 칩 가격 상승을 이유로 맥북부터 아이패드 등의 가격을 15에서 25%까지 올렸는데요. 이런 부품값 인상은 처음 본다. 100년 만에 홍수라면서 팀 쿡 CEO까지 나서서 메모리 가격 인상을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마이크로소프트도 비디오 게임 콘솔 가격을 올리는 등 여러 빅테크가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But this, again, how much are we going to see this not just in Apple, but also in cars, also in any other component that you end up buying, any other consumer electronic that requires memory?
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마이크론 측도 적극적으로 이제 반박에 나선 모습인데요. 마이크론 CEO는 지금의 디램 공급난에 애플 같은 대형 고객사들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2023년 팬데믹 이후로 메모리 시장이 이제 얼어붙었을 때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반도체 가격을 극단적으로 눌러놓은 게 바로 애플 같은 대형 고객사들이고, 이런 가격 후려치기 때문에 증설을 위해서 현금이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이제 제때 투자를 하지 못해서 지금의 생산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 소송의 배경에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이 있죠.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새 3배가 됐는데 최근 석 달 사이에만 디램 가격이 1.3배, 낸드는 1.6배나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과점 체제에서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는 것만으로 담합의 증거가 될 수는 없고, 기업들이 함께 모의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게 그동안 미국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제 앞으로 최소 수년간 법적 공방이 펼쳐지겠지만 이번 가격 상승은 AI 수요 폭발이라는 명확한 트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고 측의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